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돈을 잘 관리해서 부자가 되는 거더라고요. 단순 계산하면 월급을 500만 원 받는 사람보다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현실에서는요. 5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0만 원 버는 사람을 자산으로 이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뭐 부동산을 투자해서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연끌하고 과소비하고 과시하는 데 중독이 돼서 돈을 실제로 많이 버는데도 항상 돈이 모자라서 허덕인 이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연봉이 2억을 받으면요. 실수령액이 한 1100에서 115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연봉 1억을 받으면요. 실수령액이 640에서 한 650 왔다 갔다 합니다. 되게 많이 받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1억 이상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1억 이상 받는 사람이 한 130만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5,100만 명 중에서 한 2.5% 정도. 그러면 2억 이상 받는 사람은요. 2억 이상 받는 사람은 뭐 한 10몇만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넉넉 잡아가지고 그냥 이제 말하기 좋게 한 20만 명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130만 명이 2.5%였으니까 뭐 20만 명이라고 하면 뭐 한 0.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거죠. 0.34%. 제 지인 중에 되게 많이 받는 이제 동기가 있어요. 친구 녀석인데 본인이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사이를 받고 와이프가 한 2억에서 한 2억 5천 사이를 받아요. 합하면 모르긴 몰라도 4억 이상은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되게 보통의 사람들하고 삶이 완전 다르냐? 또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참 희한하게도. 돈을 버니까 많이 버니까 또 그에 걸맞게 또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두 아이들 이제 말레이시아인지 인도네시아인지 거기 이제 보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쪽에서 보내고 있고 기숙사비 내야 되고 뭐 1년에 한 서너 번씩 한국 들어오고 이 돈이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뭐 이래저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뭐 절대적으로 받는 수입이 적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200이다 250이다 300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적인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수입원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을 분명히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어느 정도 이제 수입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좀 소비를 좀 줄여서 감축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저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금을 들어도 적금을 들어도 좋고 아니면 고배당 우량주를 사도 좋고 고이자 채권을 사도 좋고 부동산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사놓아도 괜찮고 뭐 방식은 여러 가지겠지만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선택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사놓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꾸준히 항상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입 파이프라인을 갖춰놓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의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떼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이 좀 더 많다라고 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방식들 투자를 좀 더 이제 여러 가지들을 가지수를 두세 가지 할 거를 한 서너 가지로 좀 더 늘리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는 국가신용등급 하락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 뭐 폐업이 늘었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직장인들한테 좀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건 이제 구조조정, 공고사직일 겁니다. 이미 삼성이나 SK가 20% 30% 줄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이제 계속해서 확산돼서 뭡니까 연쇄효과처럼 아마 도미노처럼 벌어질 거다라고 보면 되고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지금 점점 이제 확산되는 분위기라 유가도 급등할 수 있죠. 고유가에 이제 고물가에 고환율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연끌로 5억 10억 한 사람들은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든 열심히 저축해서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모이고 또 모이면 큰 돈이 된다라는 거. 빚지지 않고 자신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자기 돈을 잘 관리하는 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충격들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죠. 대한민국은 앞으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진국 국민들이 이미 살아오던 모습 있잖아요. 연봉이 2억인데 3억인데 경차 타고 다니고 집에서 이렇게 음식 해 먹고 뭐 최대한 냉장고 파먹기 같은 거 하고 뭐 적금 들고 저축하고 뭐
파티라고 하면은 친구들 모여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음식 하나씩 다 들고 오고 뭐 집 공간을 제공해준 사람은 술을 제공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최대한 이렇게 n분의 1 해가지고 같이 먹는 그런 분위기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적응하고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술 담배 하지 않고 좀 재미없게 살아야지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제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2011년 12년 그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던 하우스부어들이 자살도 많이 하고 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도 많이 하고 주민등록 말소자도 많이 됐죠. 그때 참 무서운 얘기였습니다. 무서운 일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화차라고 하는 영화가 인기도 끌었고 뱃삼에 무초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었고 잘 살다가 빚져가지고 몰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았죠. 가장들은 저녁에 퇴근하고 대리운전하러 가고 아내들은 노래방 가는 그런 좀 되게 슬픈 얘기들이 많았었죠. 그 당시에는 광란의 음란 퇴폐 분위기가 많았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단속이나 이런 것들 안 하고 그냥 입 다물었답니다. 되게 슬픈 얘기죠. 사람들이 물란해지는 게 아니라 물란해지는 거 맞죠. 정신이 나가니까 정신줄을 내려놓으니까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유흥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 몰라 그냥 납부해야겠다 이러면서 강원랜드 가서 카지노 돌리고 또 뭐 하겠습니까? 극장 앞에 가서 멍 때리면서 영화 보고 공연장 가서 공연 보면서 소리 지르고 프로야구 보러 가서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소리 지르고 아마 그런 걸로 아마 풀 것 같습니다. 현실 세계가 너무 우울하고 실알 같아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월급을 실수령액 600을 받아도요 대출 6억에 이자 300만원 내면요 삶이 엉망됩니다. 월급 실수령액 600 받으려면 연봉이 얼마야 됩니까? 연봉이 모르긴 몰라도 최소 9천에서 9,500만원 사이를 받아야 될 겁니다. 적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많이 받는 겁니다. 중상급이라고 봐도 맞죠. 근데도 대출을 무리하게 내면요 삶이 허덕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기 부동산이나 재테크업자 놈들이 얘기하는 부부 맞벌이 연봉 2억이면은 소득이 충분하기 때문에 대출을 10억 내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연봉 1억씩 해서 부부가 맞벌이로 2억 이상 버는 사람도 찾기도 쉽지 않지만 그들이라고 한들 대출을 내면 생활이 허덕인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제 지인들 중에 그만큼의 소득이 있지만 그렇다고 10억 대출을 받는 게 그들에게도 쉽지 않다라는 걸 그들 스스로가 저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돈을 잘 관리해야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